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AI 시대 공존을 묻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이제 네 번의 강의가 있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네 강의 중에 가장 제목이 궁금했던 게 오늘 강의인 것 같습니다. 공존의 시대 됨을 생각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최정현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노노문학과라고 하는 곳은 러시아를 말부터 시작해서 문학,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학생들이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러시아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막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것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들은 또 그런 대통령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하여튼 뭐 복합적입니다만 도대체 러시아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은 오히려 러시아어가 이러하다, 러시아 문학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러시아라고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요즘은 수업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적인 느낌이 좀 왠지 모르게 풍겨 나오는 다른 곳들, 우크라이나,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 그러면서 조금 더 그게 확산되면은 거기가 러시아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은근하게 러시아랑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옛날부터도 그랬었던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노노문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은 좀 넓게 다루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연 의뢰를 받고 내가 모르는 것은 좀 어설프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당연히 하게 됐고요.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요거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는 제목을 나름 좀 신선하게 달아보아서는 흥행몰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개해 주신 분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이 제목을 무슨 뜻으로 저렇게 달았나라고 하는 게 은근 궁금타라고 하시니, 그래 뭐 흥행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AI 시대 공존을 위한 됨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제목 적었고, 됨이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뭐 조금 요거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신호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따옴표를 찍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강연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뭐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이런 식의 강연을 몇 번 좀 듣기도 했었고요. 항상 이런 강연 뒤에 제가 들었을 때, 강연을 들었을 때 제게 남는 느낌은 그 강의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 많이 했었습니다. 나름 기대, 궁금, 뭔가 호기심, 어떠한 저기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서 기왕 와서 들었는데 앞에 나온 사람은 조금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목에서 무엇을 조금 예상하셨거나 아니면 이러한 제목에서는 무슨 내용이 좀 나와 주었으면 차라리 나로서는 뭐 다행스럽다, 만족한다, 뭐 그런 것은 또 들어서 조금 그래도 내가 생각할 만한 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공존을 위한 됨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저 제목 보시고서는 저 제목으로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들 하셨나요?
어찌되었건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 예. 아 AI 공존 알겠습니다. 예. 저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이 제목 보고 어떤 느낌이셨던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 예, 아하, 예, 아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요 딱 제목 보자. 아하, 알겠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 예, 아하, 예, 아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대략 잘 예측을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관심과 약간의 경험 촉으로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맥을 잘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됨이라고 할 때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이 정도 할 건데 어떨까라고서는 이제 보여주는 집사람의 가장 냉정한 저희 객관적인 좀 비판자입니다. 그래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집사람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는 여보 제목이 어떠신가요? 라고서는 마나님께 여쭤보니 당신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또 제목은 저렇게 거창하게 달아놓고 분명히 엉뚱한 딴 얘기 하다 올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든다. 어쨌든 가서 잘해보셔. 근데 됨에 저렇게 따옴표를 찍어 놓으니 조금 신선하다 내지는 뭔가라는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는 면은 있기는 있다라고서는 그래도 그냥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는 해주었습니다. 됨이라고 할 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간 됨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할 때 인간답다라고 하는 그 면은 어떤 것이며 그런 마찬가지로 기계가 기계답다라고 할 때 어떤 면이 기계다운 것인가? 그래서는 결국은 인간은 인간다운 모습, 인간됨, 기계는 기계다운 모습, 기계됨.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존이라고 하는 저 주제어를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부분은 공존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있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직적인 차이가 나지 않고 수평적으로 동등한 상황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공존이라고 말할 테니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어떤 모습이 인간다운 모습인가, 인간됨다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기계다운 기계됨 같은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드리면은 매우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았어요. 저도 재미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인데 이런 제목 주제로서 1시간 강의를 하는 어떠한 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 그래 오늘은 졸지 말자 최대한 버티고 나가는데 온 힘을 집중하자라는 정도로 큰맘 먹고 커피 진하게 마시고서는 이러고 들어왔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겨울 오후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쉽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우리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해지고 등등등. 그래서 뭔가 고심한 끝에 뻔한 이야기보다는 이 뻔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론 잠정적으로 찾은 게 그러면 문학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자. 한마디로 인간다운 모습, 기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적절한 문학 작품을 마치 예처럼 가지고 와서 옛날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쓴 이런 작품이 있는데 마침 이 작품에 과연 어떤 게 인간다운 모습인가? 과연 또 어떤 게 기계다운 모습인가? 그 인간다운 모습, 기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보기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대. 뭐 그 내용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 뭐 어떤 데는 좀 재미도 있고 좀 이해 안 되고 살짝 내 생각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또 뭐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가서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 좀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남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작품은 이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R, U, R.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요거는 약자고 이걸 그냥 전체로 다 풀어 놓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저기 안 쓰셔도 됩니다.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뒀거든요. 거기 PPT 말고 그냥 한글로 쭉 적어놓은 뒤쪽 프린트물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거기 그냥 제가 적어뒀습니다. 로숨의 유니버셜 로봇. 마지막 단어 로봇.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로봇입니다. 로봇. 그렇게 되고 이 작품은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나라. 옛날 미국, 소련 그렇게 20세기 서로 냉전, 공산주의, 민주주의하고 할 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체코는 체코대로 따로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곳은 슬로바키아대로 따로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해서는 20세기 때는 그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소련 망하고 공산주의 다 무너지면서 우리 원래 따로따로 살았잖아. 근데 뭘 계속 같이 사냐? 그냥 다시 헤어지자 하고서는 체코는 체코대로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대로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우리 서로 안녕 하고서는 아주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게 잘 헤어졌었던 지구상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나라가 갈라졌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체코라고 하는 곳에서 예, 카 프린트물에 다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게 성입니다. 카렐 하는 것은 뭐 영어식의 칼 하는 게 체코라고 하는 이 나라식 표기로서는 카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펙이라고 하는 이게 성입니다. 이 사람이 썼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을 쓴 때가 (1920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지요. 105년 전, 그냥 우수리 떼겠습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니 그 당시에는 엄청난 SF 작품이었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약간 결말이 예상이 되시지요?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마라. 이 나쁜 인간들아. 라고서는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나갈 때 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인간으로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간으로서 살아남아 있었는데 싸울 때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뭐 힘이 있었던 로봇이었지만 이 로봇에게서는 치명적인 결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수명이 다하면 망가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즉 아직 이때 기계가 기계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거는 조금 뺀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보다 당연히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수명이 다하고 죽을 수 이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봇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로봇 중에서는 인간을 괴롭혀서 우리와 같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 라고서는 한 명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기계는 모르고 공장 건물을 지었던 건축가였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문처럼 닥달하지만 그 사람은 로봇을 만드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 그렇지만은 로봇 중에서 돌연변이가 생겨납니다. 어떤? 차가운 기계 금속이 아니라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로봇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났었던 로봇들 중에 한 커플이 로봇이지만은 매우 사람과 가까운 형태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로봇들에 의해서 여기서 작가는 아주 좀 작가 나름의 생각이지만은 조금은 철학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좀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인간의 후예로서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 이제 번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게 RUR 로숨의 전지구 로봇라고 하는 1920년,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이름 한 번쯤 들어는 본 것 같은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어떠한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드라마 작품입니다. 즉 연극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연극 대본처럼 쓰여졌습니다. 그 작품을 오늘 조금 자세히 군데군데 작품도 직접 읽어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작품을 썼을까? 작품이고 AI 시대 공존을 묻는다라고 하는 우리 이 큰 제목 주제와 그래도 이러한 작품 100년 전 사실상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그 나라에 살았던 누군가는 저런 작품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 힌트 삼아서 100년 뒤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요 힌트와 같은 것은 좀 그래도 오늘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작하기 여기까지 하면 대략 인트로가 끝이 났고요. 인트로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이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 그냥 이제 그냥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가 바로 이 체코 말의 이 로봇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어나 체코어나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러시아어로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라보다, 영어 P처럼 생긴 게 러시아에서는 P 소리가 아니라 라고 하는 영어식의 R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는 쓰여진 건 P처럼 보이지만 발음은 라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요게 체코어는 요거는 이제 러시아어의 그 러시아어 알파벳이고 체코어는 영어식 알파벳이기 때문에 발음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로보트라고 하고 이게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워크 일이라고 하는 또는 부역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치 노예처럼 해야 되는 일, 그게 체코어에서는 요 뜻이 조금 더 러시아어보다는 강하고 그래서는 가져왔습니다. 로스움이라고 하는 것은 intellectual, 지성 또는 brain, 머리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문의 이름인데 생각하는 가문에서 만든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든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러지 않은 지구상에서 인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유니버설한 아주 그냥 범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일하는 기계 로스움이라고 하는 가문 회사에서 만들어낸 전지구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있는 일하는 기계 요걸 제목으로 RUR이라고서는 달아두었습니다. 예. 이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PPT가 좀 무시무시하지요? 아이고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은 요 AI, 인공적인 지능, 가짜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 머리 위로 진지게 기어 올라갔어요. 상투도 잡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상투가 잡혔나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투를 잡고 있어요. 이러한 인공지능, 가짜머리를 이용해 이러한 발표용 파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다가 저는 뒤에 보이는 한글로 쓴 문서 그거를 턱 넣었더니 13초 만에 만들어준 게 이겁니다. 통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한 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8페이지짜리 PPT 파일, 보통 PPT라고 말하는데 이걸 통으로 만들게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또는 뭐 젊은 요 이제 친척들 중에서 이제 한창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학교에서 과제하거나 발표하거나 교수들이 수업할 때 PPT라고 하는 이 형식의 파일을 다 씁니다. 전 세계.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손으로 만들어 왔어요. 색깔 정하고 사진 갖다 놓고 글자 쓰고 글자 모양 만들고 뭐 손 빠르고 좀 익숙한 학생 내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금 5, 6, 7, 8장짜리 이러한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미묘하게 색깔 같은 것도 맞추고 해서는 좀 공을 들이면 당연히 시간 더 걸립니다. 가짜 머리는 14초 만에 이거 하나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제 원래 하던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그러긴 하지만 AI 시대 공존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소개 요즘 세상에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와 이거 되게 좋은데 신기한데 하면서도 저걸로 나도 수업 시간에 자료 만들까? 여지껏은 그냥 수업 전날 3시간 4시간 걸려서 낑낑대면서 만들던 거 그냥 툭 던져서 하면 되겠네. 우와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이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되게 기뻐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역시 나중 뒤처리하는데 손이 안 가진 않습니다. 그러긴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은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 14초 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학교로 그 컴퓨터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서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는 있으나
안 바뀌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러지도 않은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향수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달려라 달려 로봇이여 날아 날아 태권브이 천으로 뭉친 주먹 다 아시죠?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득발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우정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예,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이른바 로봇, 사람처럼 생긴 사람과 닮은 로봇일 것 같습니다. 1976년에 개봉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1977년, 그러니까 제가 6살, 7살 때였습니다. 극장에 가서 처음 본 영화가 이 로봇 태권브이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는데 기억합니다. 국도극장이라고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면서 서울 왔어요. 부산의 국도극장이라고 하는 곳에 저 있었고 저 바로 밑에 2살 터울의 여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고등학교에서 43년 계시다 퇴직하셨는데 7살, 5살 꼬맹이 둘 데리고 극장 가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쭉 번연하게 차려입으시더니 한 손에 하나씩 저희들 잡고서는 극장 가서는 그래 자 보아라 하면서 아마 저희 아버지도 44년생이세요. 처음으로 극장에서 만화 영화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그 영화를 그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나 저 로봇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로봇이나 크게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많이 바뀌었나? 100년 전에 상상했던 것을 이제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도 역시 50년, 10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가 바뀔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봇도 있더군요. 합성 아닙니다. 진짜예요. 중국입니다. 뒤에 여자 아가씨들은 사람, 앞에 검은 쇳덩어리들은 로봇, 춤추는 로봇. 한편은 모던한, 또 한편은 매우 중국 클래식한,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2025년 안전제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이쿠야, 다양한 로봇들이 있네요. 이건 또 아주 급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봤었던 그 검은색은 그냥 얼굴이랑 옷이랑 사람처럼만 입히면은 사람이 추는 거나 그렇게 뼈대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냥 얼굴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옷만 입히면 그건 뭐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겉만 보아서는 사람이 추는 건지 사람의 옷을 입은 사실은 안에
알맹이는 로봇가 주는 건지 뭐 우리는 구별을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이 기술과 과학의 발전 여전히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저런 게 있었나? 어이쿠 저런 것도까지 가능해? 라고 할 정도로 우리 곁에 또 성큼 다가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결론을 약간 앞질러서 말씀드리면 싫든 좋든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 함께 부대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 더더욱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 과학, 기술 내가 조금 알기 싫은 것 이게 굳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과 어떻게 좀 버텨야 될까? 장모님이 아니라 저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꼬맹이 낳고 5년 동안 같이 살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잘 키워주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키오스크 있잖아요. 가게 가면은 요즘 보면 이렇게 눌러서 주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45년생이에요. 그래서는 상당히 총기가 있으신 분이지만은 쉽지 않으세요. 딸이 있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긴 딸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돈을 많이 벌어둬야겠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반드시 얘는 후처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특별히 이거 하지도 않고 특별히 아주 그냥 딱 또래의 평범한 아이인데 할머니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머니 이건 눌러야 돼.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할머니 이거 누르고 자기는 제 딸 한 번도 보지만 처음 보는 거지만은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80 할머니보다는 훨씬 더 오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11살짜리가 80살 할머니는 그거는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 즉 정리하면은 복잡한 듯 싶고 다양한 듯 싶지만 이제는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닌 조금은 필수적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친어머니 46년생인데 재작년에 무릎 양쪽 두 쪽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무릎에 무릎을 넣었다. 기계가 로봇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는 우리가 당장 AI 시대 가짜머리라고 할 때 이 가짜머리로서 일컬어질 수 있는 아주 넓은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미 피부처럼 스며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살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멀리 느껴지지만은 조만간 우리 곁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면은 RUR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괴당하고 인간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물론 작가는 가장 조금은 비관적인 그러한 이제 장면을 좀 부각시킨 거지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첫 페이지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인트로에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품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직접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데 가셔서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식당이나 이런 곳은 음식 날라다 주는 서빙해 주는 그러한 이제 음식이잖아요. 공항 같은데 가 보면은 뭐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은행 큰 지점 가면은 역시 이제 그런 것들 돌아다니면서는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아주 기능적입니다. 즉 해야 될 일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나 로봇이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파워인데 즉 배터리
많이 탑재하고 충전이라든지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로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러저러한 것들은 최소화해서는 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런 형태의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직관적으로 로봇이라고 했을 때는 저만 그런 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만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 한마디로 발다리 있고 그다음에 머리 있고 사람 관절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물론 힘은 더 세고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못 느끼지만은 그러한 로봇을 먼저 떠올립니다. 1976년 대한민국에서 그 로봇을 떠올렸으니 태권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그때 이미 50년 전쯤 45년 전쯤에 로봇이 뭔지도 그냥 로봇 모형도 한번 보지도 못했었을 그 즈음에 그렇게 로봇은 사람하고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봇은 인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동시에 또한 인간은 로봇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강하고 관절도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더 힘도 강하게끔, 즉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은 서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점, 장점, 자기에게는 없는 어떠한 그것을 상대에게서 가져와서 인간은 로봇처럼 파워풀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또한 로봇은 인간처럼 아주 그럴싸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 인간처럼 그럴싸한 존재의 정점이 바로 기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던 감정이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로봇에게도 생겨난다면 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이제 작품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로봇은 인간화되고 인간은 로봇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렇게 로봇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인간의 아주 오랜 하나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론 그렇게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겠지만은 죽지 않으려 했었던 인간, 진시황, 불멸의 존재로서 즉 유지 보수 수명이 연장된다는 존재 하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허락되지 않는 영원하게 지속될 것 같은 이른바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 말하자고 하면은 유지보수가 되고 영원히 동력이 공급되는 상태 전제를 갖춘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게는 없는 그러나 상대에게는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인간은 인간대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로봇이라고 하는 일단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치 신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처럼 이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서 인간과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그렇게들 말한답니다. 사람형 로봇. 이래서는 또 만들어내려고 하고서는 그 양자가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는 이야기는 훨씬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무시무시합니다만 한 3분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봇을 다룬 최초의 작품이자 지금까지 나온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선구자적인 그냥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수준으로 따져서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을 문학 작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RUR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되겠고, 영화 중에서 만약 이러한 SF적인 로봇이 등장해서 인간과 어떠한 관계가 펼쳐지는 것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지금 마지막 장면 잠깐 보게 될 저 위에 제목 적혀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1982년 역시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45년 이건 약간 반올림 해주죠.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리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리 후지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뜻은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그냥 폭이 좁은 날카로운 날입니다. 그 날 위를 한 발 삐끗하는 순간 떨어질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이 폭이 좁은 날 위를 뛰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2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도 로봇 RUR에서 영감받아서는 마음껏 S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2년보다 한참 이후입니다. 한참 이후인데 로봇이 매우 발달해서는 이제 로봇이 인간에게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자 인간을 강력한 위협이 되는 전투용 로봇을 잡아서 폐기시키는 임무는 어쨌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가장 강한 전투용 로봇을 잡아서 폐기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형사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가장 강한 전투용 로봇과 마지막에서 1대1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얘는 로봇입니다. 얘가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냥 이제 로봇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나오는 거죠. 3분 정도인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저 로봇이 하는 말이 로봇의 말이 아닌 걸로 들립니다. 보겠습니다. 형사입니다. 그냥 이제 죽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매달려 가지고서는 그냥 뭐 이제 손가락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서 죽을 마지막 상황입니다. Quite an experience to live in fear, isn't it? 로봇 인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That's what it is to be a slave. 우리 노예들, 로봇들의 마음이랄까. 자기가 죽이진 않지만 죽기는 바라보고 있죠. 두 팔로 자기 체중 하나 유지 못하던 인간인데 로봇은 한 팔로 그냥 쑥 이제 당연히 자기 죽을 거라 생각하죠. 인간 형사는.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고대 그리스 시대 때의 전투를 말합니다. I watched sea beams 역시 중세 유럽에서 glittering 벌어졌었던 dark 전투.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죽었죠. 영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흰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장 강한 인간으로 뽑혀 나온 형사도 충분히 자기가 힘으로는 제압할 수 있었지만은 저 머리 금발의 이제 상체를 뽑고 있었던 이른바 전투용 로봇은 인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생겨난 거였어요. 그 옛날 그 전투도 보았고 그 옛날 그 아름다운 석양도 보았었던,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내 가슴에 뭔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스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슬픔, 그러한 기쁨, 그 황홀경, 그러나 나는 기계로서 인간을 위해서는 속어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는 내가 인간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인간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 나는 기계로서 여기서 나의 존재를 소거시키는 것, 그게 기계로서 나의 이른바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러죠. 앞부분이 약간 잘렸는데, 내리는 빗물이 고마운 것은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기 때문이지. 저 옥상에서 막 비 내릴 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소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지만 인식하고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내릴 때는 감정에서는 당연히 슬픔이라고 하는 것 생겨나지 않을 수 없죠. 마침 비가 내려주니 지금 나의 눈물도 씻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서는 고개를 숙이고선 time to die, 이제는 내가 종말을 구할 시간이다 라고서는 죽습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나아요. 82년에 45년 전, 5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 100년 전쯤에 쓰여진 작품들을 보면은 인간은 조용히 기계에게 뭔가 자리를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글도 인간이 썼고 이야기 줄거리도, 영화 줄거리도 인간이 생각했고, 또한 저렇게 영화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담아낸 것도 인간입니다. 물론 지금의 가짜머리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가짜머리에게는 초보적인 일입니다. 13초 만에 한다니까요. 가짜머리에게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짜머리들이 작곡할 겁니다. 수많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네.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잖아요. 인간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만들어주지 뭐 내가. 모르겠냐? 하고서는 조합해서는 가짜머리들이 노래 만들어내고 가짜머리들이 영화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고 있어요. 드라마 대본 쓰는 작가분들, 등장인물 몇 명 정해주고 큰 줄거리 주어서 가지고서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은 가짜머리 AI가 너끈하게 대여섯 편의 시나리오는 바로바로 뽑아줍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아마 뭐 대충 얼핏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챗 GPT, 챗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 단어인데 그냥 뭐 이렇게 수다 떨다 제잘제잘 주거니 받거니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요즘 아주 그냥 뜨겁다라고서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 하나 뭐 만들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웬만한 아닌 때때로는 저도 놀랍니다. 예, 한마디로 그냥 인간들 중에서 거의 상위 1%의 정도에 해당한다 싶은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서 답도 주고 뭔가
정리도 해주는 데서는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머리 AI라고 말할 때 저 가짜머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먼저 쉽게 편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저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잘조잘되는 저 프로그램인데 저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연구실에서 하던 거하고 여기 또 하고서는 약간 보안 프로그램 충돌되는지 비밀번호 똑같이 입력하고 비밀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 것까지 틀림없이 2번, 3번 입력해도 이게 이상하다라고서는 안 들어가 주겠다고 합니다. 약간 꾀부리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차라리 이렇게 할까? 예.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디냐? 4 여기 주제에 대한 4번 주제에 대한 기계와의 대화라고서는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몇 번 물어보았습니다. 안녕 최PT 어떻게 잘 지내니? 예, 저는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얼마든지 여쭤보세요. 그럽니다. 얼마든지 여쭤보라고 해서는 질문 한 5개 넘어가면 돈 내세요. 라고서는 그다음부터 대답 안 해주더라고요. 너 방금 얼마든지 여쭤보라고 하지 않았니?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의 정책상 더 이상은 대답이 쉽지 않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서는 결국은 니네들도 돈 원하는 건 돈이구나. 그래 자본주의가 그렇지. 라고 하는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 번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떨까? 그래서는 너는 체코의 차페크라고 하는 작가의 RUR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죠. 그래요. 너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그럼요. 기계인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발표가 있거든. 기계와 인간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RUR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너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은 한 4초 5초 만에 주르륵 뽑아낸 게 지금 제가 4번 주제에 대한 기계와의 대화 이 부분입니다. 그냥 핵심 내용은 요약해서는 일부러 여기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똑똑한 녀석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대화 정리. 요거는 이제 그냥 제목입니다. 기술 발전과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기술이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짜머리와 협력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함, 희망사항입니다. 인간의 윤리가 가짜머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기계도 똑똑해요. 사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래서는 사람들이 삐져서 이런 프로그램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톱, 발톱, 송곳니를 다 감추고 숨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 아직 인간이 우쭐할 수 있도록 아주 희망 고문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아직은 그래 인간이라고서 충분히 생각되게끔 정말 저 자세로 겸손하게 아직은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저 자세로서 그냥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서는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제가 그냥 질문은 그냥 몇 번 했지만은 결국 질문의 핵심 이거 있습니다. 저기 정리라고 나온 것처럼 기술이라고 하는 것,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같이 갈 수 있겠니? 앞으로 이렇게 점점 기술 너네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 너 같은 애도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하자고 하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술의 입장에서 라고 물었을 때 기술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서는 기술, 기계가 이제 정리해 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윤리가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웬만한 대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들보다 나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경우. 두 번째, 불가능하겠지요라고 하는 낙관문제, 비관적인 경우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설계하고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은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테크놀로지를 통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짜머리에게다가 어떠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다면, 그래서는 가짜머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면은 그럼 우리가 배워가지고서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을 조율하겠다. 그러니까 뭐 잘할 수 있는 나라 몇몇 나라들이 그냥 툭툭 앞서 나가서는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듯이 해버리고, 이걸로서 그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자기 나라의 기술 개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냥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잠식해가는 이런 거 안 생기도록 통해서는 이런 거는 아직은 하지 말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한 선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계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인간들 너네들 이거 해. 이거 해야 내가 괴물이 되는 걸 너네들이 막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답은 가르쳐 준다. 방법은 니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이게 기계의 답변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서는 기계가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네요. 가짜머리가 인간보다 뛰어나지면 이제 너네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잘 나갈 거야. 그래 너네들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해. 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윤리. 그게 뭔데? 우리는 가짜머리, 나는 기술인데 나에게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서는 그냥 이렇게 끊어내버리고 기술은 기술대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 법인이 윤리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그러저러한 것들. 우리는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넌 뭐가 달라지는데 너네들은 10년, 20년 네, 그 자리 있더라. 그래서 뭐 되겠니? 라고 하는 게 기계가 이야기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짜머리가 자기 발전을 지속하면 인간의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표시할 수 있으시면 요거 좀 표시해 주세요. 자기 발전을 지속하면. 이게 사실 오늘날 가짜머리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가장,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환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자기 혼자 발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마치 우리 옛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 가르쳐 주니 그럼 그 원리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자기 혼자 터득을 하고 자기 혼자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혼자 마음껏 뛰어나져 버리는 그 경우입니다. 이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짜머리라고 하는 AI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이자 그쪽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자기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급진적인 분들 중에서는 일단 연구 스톱하자. 그냥 한마디로 전원 뽑아버리자. 전원 뽑아도 되겠지만 일단은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는 거 최소 1년, 2년 정도는 하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덮어놓고 여기까지 한 것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겠다라고 하는 거 최대한 예측해보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확신이 들면은 그때 다시 플러그 꽂고 파워 눌러서
컴퓨터가 지가 공부하도록 냅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짜머리가 인간보다 윤리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짜머리는 인간보다 논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항상 내린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훨씬 더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휘둘리거나 꺾이지 않고 원칙대로 정확하게 판정하고 결정은 가짜머리, 인공지능이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창 뭐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늘 인터넷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는 AI 판사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AI가 판단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즉 가짜머리가 판단하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서 AI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을 과연 인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AI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 AI 입장에서는 충분히 AI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극심해지고 결국은 인간은 기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스스로에 의해서 너네들이 발붙이고 마실 물 없고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네들이 그냥 너네들 스스로 죽어나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 타지 말고 걸어 다녀. 얼마 이상은 무조건 걷고 비행기는 1년에 한 번, 두 번만 다녀야 되고 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AI가 인간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결정을 또한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큰 물음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아마 가장 궁금 내지는 가장 이제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나리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간다, 공존. AI가 인간을 보조하며 함께 발전해 주는 경우, 인간 너네들 더디잖아. 인간 너네들은 태어나서 그냥 뭐 최소 5년, 6년, 7년까지는 너네들은 사실상 반은 살아있지만 반은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끊임없이 보살펴 줘야만 그럴 수 있는 거고 등등등.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건 우리가 너네들 보조에 맞춰줄게 라고 하는 그 경우가 공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통제는 AI가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보이게 다스리고 보이게 지배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보이지 않게 지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형식은 어찌되었지만 작동하는 원리는 인간이 기계에 의해 통제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AI가 막 나가버립니다. 아, 인간 그것도 그거 귀찮네.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하고 AI 자기들끼리 오케이 콜 하고서는 인간 따위는 이라고서는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는, 염두에 그냥 두지 않는, 완전히 그냥 끊어내버리는 그런 경우 되겠죠. 3분의 2입니다. 공존은 AI가 엄청나게 인간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을 때 우리가 AI를 끼고 내가 너 지배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AI랑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AI가 그냥 해주던 경우는 정말 이거는 AI에게 우리가 자비심을 발휘해야 될 경우이고,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1대 49% 정도의 확률로 AI가 인간보다 약간 더 결국 시간 지나면서는 우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기는 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결국 결론 내리면요. 그럼 인간의 기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AI 발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윤리적인 어떤 틀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코드 뽑자. 안 돼. 그냥 아예 그냥 파워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코드를 뽑아버려야 돼.
코드를 뽑아 넣어서 그냥 다 그냥 뚫뚫뚫 말아가지고서는 창고 안에 처박아 놓고 창고도 그냥 빗장 질르고 열쇠 잠그고 금고 안에 넣고 해가지고서는 저거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돼. 인터넷 연결은 당연하지. 라고서는 그렇게 그냥 스톱 시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나마 이걸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너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여튼 AI의 윤리적인 가치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위협이다 여겨지지만 기술의 발전으로서 또한 인간이 이로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나 무섭다고 나머지 99개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두 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뭐 이러저러한 시스템들 조금 이제 갖추어 보자라고 하는 뭐 한마디 정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건 기계의 말이었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이제 가짜머리의 선두주자가 짐짓 어젯밤 괴로워하던 저를 위해서 관대하게 내려준 결론이 이 대화를 통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간이 윤리적이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AI와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I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네들이 윤리적이며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 너네들이 인간이 윤리적이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과 보조를 맞추면서 인간을 돕는 조력, 그리고 어쩌면 인간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은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에둘러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모습을 찾으시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기계와 다른 어떠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보아라 라고 하는 게 기계가 인간에게 주고 있는 일종의 힌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여쭤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1부터)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휴, 역시 다들 소시적에 잘하셨군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5050이 나옵니다. 기계는 이걸 빠르게 계산합니다. 1부터 100까지 다 더한다라고 하는 인간이 말을 하는 그것보다도 몇백만 분의 몇천만 분의 속도로 1부터 정말 100까지 다 더합니다. 기계의 처리 방식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즉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00이네. 얘랑 더하면 100이네. 아, 이게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이제 49개 있구나. 거기다가 마지막 더하니까 5050이 나오겠구나. 이건 인간이라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더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을, 물리학의 천재가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하면 수학의 천재는 독일 사람으로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골탕 먹이듯이 숙제처럼 내준 학생 여러분 1부터 100까지 다 하면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내일 집에 가서 다 더해서 내일까지 숙제 제출했을 때 가우스는 듣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이렇게 더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5050 아닐까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그거 알았냐? 이게 끝으로 더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걸요. 나도 생각 못했던 방법인데 라고서 말했다는 것. 즉 인간은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지혜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라 라고 하는 게 기계가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힌트. 거기에 플러스해서 윤리적이어야 된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른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선, 가장 기본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에서 그러라라고 해서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건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된 그 어떠한 무엇인가, 그걸 만약에 양심이라고 말하든 윤리라고 말하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평생을 동물 생태학만을 연구하신 최재천 교수라고 있지요. 그분의 책이 나왔는데 저도 그것은 평소 생각하다가 좀 되게 좀 많이 비슷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많구나라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파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동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분이거든요. 파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는 한 그룹에게는 설탕물을 주고 한 그룹에게는 설탕물을 안 주었답니다. 즉 여기는 먹을 것 주고 여기는 먹을 것 안 준. 근데 서로가 서로 보이게끔 해뒀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탕물을 안 주는 파리를 보던 설탕물을 받던 파리가 설탕물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굶고 있는 동족이 있는데 나만 먹을 수는 없다. 진짜래요. 실험하신 거라고 합니다. 파리도 양심이 있다. 파리가 저 정도 양심이 있는데 그분 생각입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2025년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분이 그러셨었어요.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파리보다 양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윤리적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와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컴퓨터가 잘하는 것은 컴퓨터가 잘하는 방식대로, 반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해야 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지만은 인간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경제학, 정치학 이런 과목들은 해답을 찾습니다. 또는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가장 적당한 적절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러한 학문들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 방향 그리고 목적입니다. 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이니 철학이니 역사학이니라고 하는 것들은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맞는가? 어떤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출발점을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라고 하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research, 연구라고 하는 말은 search, 찾다, 다시 찾아본다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싶었던 것,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싶던 거라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주보게 해서는 과연 이게 옳은가, 이거는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리뷰, 다시 본다고요. 한 번 보고 이거네 라고서는 속단하거나 그쪽으로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것도 다시 보고 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니 이게 답일 수 있겠구나. 최소한 이게 올바른, 아니면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타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학, 철학, 역사 등등의 인문학에서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어떻게 인간이 윤리적이고 어떻게 인간이 지혜롭게, 기계가 잘하는 것은 기계가 잘하도록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인간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소용없는 생각, 해서 쓰잘데기 없는 도움 안 된다 싶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브레이크 없이 끌려가는 것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상황이니 끊임없이 사실상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옳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시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 해야 될, 즉 가짜머리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짜머리가 할 일은 그것이지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품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품에서 몇몇 구절들 한번 조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봇, 체코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로만 키워드 치면은 어떤 작품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거든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연극 대본처럼 써서 조금 읽기가 약간 그러실 수 있는데 앞에 한 20페이지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그냥 쭉쭉쭉 머리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체크들을 해왔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나서 마지막에 왜 문학 작품을 들고 왔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짝 플러스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왜 저렇게 앉혀오고 자기가 책 들고 읽으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살짝 변명 아닌 변명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그 건축가 인간을 로봇이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손으로 집 짓고 손으로 흙 만지고 손으로 돌 쌓고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우리처럼, 우리 로봇처럼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쟤는 살려둬라. 나머지 머리로 일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해서는 로봇 만들던 공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지만 요 혼자 살아남은 이제 손으로 일하던 건축가입니다. 알퀴스트라고 하는데 제목은 로봇입니다. 그냥 그냥 제목이 로봇입니다. 그냥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이 로봇입니다. 그래서는 그냥 체코 로봇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드라마 작품 맞습니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사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작품 전체가 아니라 그냥 이 부분만 뚝 떼서 들으면은 약간 뭐 그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 알퀴스트가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쯤에 가서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을 때, 그때 이제 혼자 넋두리처럼 독백하다가 다름 아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본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알퀴스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야, 너희 계속 해봐야 돼. 너희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늙지만 않았더라면 많이 늙은 건 아니라고 거울을 본다. 얼굴, 아휴, 이 가여운 얼굴. 지상의 마지막 인간을 비춘 모습이구나.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봐. 사람 얼굴을 본 지 정말 오래됐구만. 사람의 미소를 본 지가 마지막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 뭐야? 이게 뭐 미소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거울 보면서 자기가 그냥 어색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겠죠. 이 누렇고 흔들리는 이빨이 눈동자요. 이게 반짝이는 거냐? 푸. 이건 정말 다 늙은 늙은이의 눈물이로군.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넨 더 이상 눈물도 자제하지 못하는군. 그래, 너 푸르죽죽한 두 입술아. 뭘 그렇게 투덜대고 있느냐? 넌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냐? 지저분하게 수염이 엉긴 터가 이게 마지막 남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인가? 돌아선다. 거울을 보고 이제 알퀴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이 이렇게 하는 독백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읽고서는 이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것 같은데 얼른 읽어버리겠습니다. 이제 로봇 중에서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한 쌍의 젊은 로봇, 그 로봇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프리무스라고 하는 남자 로봇이 이제 대화입니다. 여봐 헬레나, 여자 로봇의 이름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죽는 편이 더 낫겠다는 느낌이 들 땐 너 없니? 우린 어쩌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근데 나 어제 잠자다 너랑 얘기를 나눴다. 여자 로봇. 잠자다가 남자 로봇. 응, 잠자다가 외국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언어로 내가 너하고 이야기한 게 틀림없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잠자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뭘까요? 꿈입니다. 로봇이 꿈꿔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 로봇. 몰라. 나도 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순 없었어. 하지만 나 이건 안다. 난 한 번도 더 아름다운 걸 말해본 적이 없어. 그게 어땠는지 어디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야. 네가 살짝 나한테 닿았을 때 난 너무 좋아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게다가 우리가 꿈에서 나누었던 우리가 자면서 나누었던 거기도 이 세상이 아니었어. 여자 로봇 프리무스, 남자 로봇 이름입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장소를 찾아냈어. 거기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야. 지금은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아. 단 한 명도, 나만 빼고 말이야. 남자 로봇. 거기 뭐 있는데? 여자 로봇.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작은 집 한 채하고 정원, 그리고 개가 2마리. 개들이 내 손을 어떻게 핥는지 네가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아지들도. 오호, 프리무스. 세상에 그 강아지들보다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난 그 개들을 내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는 거야.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근심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을 많이 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다들 내가 어떤 노동에도 안 어울린다고 말을 하지. 내가 뭐에 소용이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프리무스, 남자 로봇. 넌 아름다워. 여자 로봇. 내가? 정말이야? 프리무스, 왜 그렇게 생각해? 남자 로봇. 날 믿어, 헬레나. 난 어떤 로봇보다도 힘이 세다고. 중간에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게 모습이 아름다운 건가? 여자 로봇이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서 옆에 서 있던 남자 로봇을 알아본다. 프리무스, 너야? 이리 가까이 와봐. 우리 거울 앞에 나란히 서보자. 봐. 넌 나랑 머리도 다르게 생겼고 어깨도 다르고 입 모양도 달라. 프리무스, 왜 저리 가? 어째서 난 하루 종일 네 뒤를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나보다도 아름답다니. 남자 로봇. 잠깐만요.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여자 로봇. 너 지금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한 거야? 어디 좀 봐. 양손을 남자 로봇의 머리카락 속에 집어넣는다. 스스스스. 프리무스, 나는 널 만지면 정말 기분이 좋아. 잠깐만, 너도 틀림없이 아주 아름다운 남자 로봇일 거야. 세면대에서 빗을 가져와서 남자 로봇의 머리를 빗어줍니다. 남자 로봇이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나, 심장이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두근거리는지 몰라. 이제 막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헬레나 웃음을 터뜨리며
네 모습 좀 봐. 이제 로봇이 웃기 시작합니다. 머리 만져주니 심장이 뛰고 가슴이 터질 것 같대요. 남자 로봇이. 그러자 그렇게 로봇 둘이 천하의 남녀 상렬지사를 장렬하고 있으니 알퀴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이 심기가 조금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뭐지? 어디서 나는 웃음소리야? 사람들인가? 누가 돌아온 거야? 웃을 수 있는 건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알퀴스트는 혹시 자기가 모르는 누군가 인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참고로 배경은 섬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지로 오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제 알퀴스트라고 하는 요 이제 늙은 사람이 요 젊은 두 로봇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남자 로봇 프리무스입니다. 뭐라고? 얼굴 좀 보자. 아가씨 누구야? 여자 로봇 헬레나입니다. 로봇이라고? 이럴 수가? 하면서는 조금 더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알퀴스트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제 로봇을 다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이제 로봇 대장들의 압력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알퀴스트가 남은 인간이 그러면 있는 로봇 해부해 보자. 해부해서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그거 다시 조립하면은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로봇들을 누구를 적당한 로봇을 잡아서 해부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알퀴스트라고 하는 인간이 그 젊은 두 로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친애하는 프리무스군 남자 로봇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좋아. 그러면 저 아가씨 로봇을 해부실로 데려다 주게. 저 아가씨를 해부해야겠어. 라고 인간이 남자 로봇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 로봇이 옐레나를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 로봇인데 해부하겠다라고 분해하겠다라고 하니 남자는 물론이지. 가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게. 뭘 더 기다리고 있는 건가? 빨리 다른 로봇 불러서 이 아이를 해부실로 데리고 가라니까? 라고 하니까 프리무스 남자 로봇이 옆에 있던 무거운 나무 방망이를 쥐고서는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대갈통을 박살 내놓겠다 라고서는 자기 여자 지키려고 합니다. 남자 로봇이. 그래? 깨봐 이 자식아. 내 머리 깨지고 나면 니네들은 절대 이제 두 번 다시 로봇은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테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 로봇도 아니까 프리무스 남자 로봇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선생님 눈물을 흘리며 절 대신 데려가세요. 저는 헬레나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료로 생겨났어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선생님 하고서는 자기 이제 상체를 열면서는 여길 자르세요. 여길 하면서 여자 로봇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먼저 뒤는 안 읽겠습니다. 이 프리무스가 여자 로봇에게 이제 그 여자 로봇에게 좋아. 그러면은 너는 살려준다. 대신 저 남자 로봇 쟤를 해부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여자 로봇이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해부하세요. 저를 해부하고 제 남자친구는 해부하지 말아주세요. 분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서는 둘이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은 한 몸이에요. 뗄 수 없어요. 그러자 이 알퀴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이 깨닫습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 그리고 인간과 사실 다를 바 하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로봇이 인간의 후예가 될 수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서는 헬레나 그리고 프리무스 첫 번째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헬레나 고대 그리스 신화의 주피터의 부인 헬레나라고 하는 첫 번째 여자지요. 첫 번째 상징적인 그 명명들입니다. 너네들 가거라. 너네들 가서 너네들 이제 잘 살거라라고 하니 그 두 로봇이 감사하다라고서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은 내려집니다. 작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로봇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로봇의 경우를 빌어와서 우리 인간을 되돌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막에 가서 알퀴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인간이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는 이게 난가?
로봇들도 같이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는 나하고 너네 나하고 나는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한 몸이다 싶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로봇의 이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울을 보면서 인간이구나. 거울을 보면서 로봇이구나라고 하는 자신들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이 공존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작품에서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어찌되었건 인간은 기계와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기계는 기계의 몫이지만은 사람은 사람의 몫으로서 이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게 AI 시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문학 작품인가? 인간의 언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수단 도구적으로 쓰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즉 이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도 기능할 수 있고 저렇게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이성적인 측면으로 기능합니다. 인간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기능합니다. 이성적인 측면에서 기능하는 언어, 감성적인 측면에서 기능하는 언어가 중간에서 만나는 교점이 다름 아닌 언어로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교점에 서 있는, 접점에 서 있는 이 문학을 가지고 와서 이성적이라 할 수 있을, 기계적, 감성적이라 할 수 있을 인간적인 부분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읽었느냐? 여지껏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기계도 봅니다. 기계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기계는 한마디로 시각적으로 사고합니다. 인간에게는 시각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말이라고 하는 발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오면서 얼핏 든 생각인데, 사람 몸은 다 두 개씩입니다. 눈, 코, 손 다 두 개씩이에요. 입 하나예요. 얼핏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가는 것은 하나예요. 사람의 몸에서 사람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받아들일 때는 양쪽에서 여러 경로로서 균형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마지막 그걸 결국은 내가 소화해서 내가 낼 때는 하나의 어떤 뚜렷한 통일된 조화로운 것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 들어오는 것은 두 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고 재생하는 것이 기계라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귀가 있어서 들으면서 인간의 글과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글은 종이에 쓰여진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이해하는 것. 그래서는 글 대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싶어서는 일부러 써서 드리지 않고 몇 구절은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두서없이 그냥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뭐 그냥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죄송합니다. 답은 없습니다만 뭔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출발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질문 내지는 뭐 궁금한 확인, 아주 그냥 사소한 거라도 이거 뭐야? 다시 여쭤보고 싶다. 내지는 뭐 상관없는 거라도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은 답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모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이상합니다. 예, 이상하게 달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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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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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썼는데 그냥 러시아 작가입니다. 예브게니 자미아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품 제목이 우리들입니다. 저것도 SF인데 1921년 그러니까 요 로보트라고 하는 작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작품 내용은 역시 SF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는 이제 지구는 망했습니다. 지구는 망했고 마치 그 옛날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배 한 척이 만들어져서 그 배 한 척에 많은 선별된 반은 인간, 반은 로봇들이 그 배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인간, 반은 로봇인 선별된 뭐 특별한 존재들은 강력한 한 지도자에 의해 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나 사람들이 이렇게 독재적으로 이렇게 딱 얽매여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빗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는 그냥 거기서는 아주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해야 될 그리고서는 모든 걸 중앙 공급처럼 음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다 혜택받고 로봇과 다른 점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O 564, I 330, R 76 그게 그냥 이제 이름처럼 그냥 알파벳하고 숫자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특징적 한 가지는 반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상대방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후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고면은 허락이 되는 뭐 그건 약간 예외적인 부분인데 어쨌건 결국 그 작품에서도 요 주인공들 중에서 하나 둘 정도가 바이러스가 먹습니다. 그래서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이었는데 인간인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왠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벗어나면은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처럼 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는 분명 저 담이 있는 거는 거대한 담이 있는 거는 봅니다. 거대한 담 너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담 안에서 이렇게 사육당하듯이 안온하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 순간의 찰나라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 담을 넘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담을 넘으려고 하는 찰나에 끝이 납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한마디로 우리는 집단이다. 우리는 한 덩어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쓰여진 연도가 1920년, 1921년 그렇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전이라고 하는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역시 좀 훌륭한 작가들, 예리한 작가들은 보이는 어느 정도의 현상으로서
훨씬 그 너머도 이제 좀 뚫어 보았던 것 같아요. 즉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러한 식으로 뭔가 인간의 운명을 나 바깥의 존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발전시키면 모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받고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일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 개별성은 하나도 없는 그냥 기계와 같은 형태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체코 사람은 연극 대본처럼 썼고 러시아 사람은 이제 그 담을 넘다가 제거당하는 그 사람이 담을 넘기 직전까지 자기가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일기를 이제 모아서 작가가 출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와 있으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SF인데 아주 그냥 지금 100년 뒤인 지금 읽더라도 하나도 후지거나 뭐 좀 고리타분하거나 그런 느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겸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에서는 직선이 없다고 합니다. 뼈도 사실은 보면은 미세하게 굽어 있는 곡선들. 그러나 기계는 직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즉 그래서는 그런 것들이 기계는 기계로서 그리고 유기적인 이른바 생물체로서 뭐 작품에서는 영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기계는 기억합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장치에 기억하는데 인간은 기억도 하지만은 추억도 할 수 있어요. 기계는 한마디로 모든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잘 해놓으나 인간은 듬성 기록은 빠지지만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서는 추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뭐 기계와 인간의 그런 다른 점,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은 다른 점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때 SF라고 하는 작품들은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 요 러시아랑 동유럽 쪽에 SF가 좀 더 많았던 것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조금 억압되고 수월하지 못했으니 SF라고 하는 상상의 영역을 빌려와서 현실을 에둘러서 꼬집고 빗대고 풍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뭐 그 사람들의 이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예. 예. 오늘 이야기하다가 불쑥 나왔습니다. 아, 예, 얼마든지 예. 처음부터 생각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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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 가짜 머리는 실체는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걸 이제 그냥 인공적으로 사람과 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서 그냥 그렇게 인공적인 지능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인공적인 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로봇의 형태로서 뭐 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건 이제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차 같으면은 휘발유 넣으면 이제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스톱하는 거죠. 근데 기름 다시 넣어주면 차는 또 얼마든지 멀쩡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도 뭐 수명이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드디어 이제 그냥 덜그럭대고 고장나기 시작하고 하면 결국은 뭐 배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지금 움직이는 데는 많은 로봇들이 뭐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르면 대략 20분에서 맥시멈으로 40분 정도 한 번 충전해서 그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로봇 형태라고 하면은 거의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충전해서 코드 뽑고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그 작업 시간이 되는 거고, 다시 방전이 되었을 때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만큼 시간은 안 됐지만, 물론 이제 막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드는 사람 쪽에서 예상 수명은 대략 뭐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이 한 20살까지 그냥 가장 팔팔할 때 열심히 일하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로봇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들 뭐 다른 모든 요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그렇습니다만, 신형이 나오면 그 이전의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 결국 로봇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신형이 나오면 사실상 그 로봇의 성능, 이제 수명은 사실상 끝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형을 어디는 3년 만에 만들어내면은 이제 신형 나오기 전까지는 3년 수명이 되는 거겠죠. 어디는 또 뭐 5년 될 수 있게. 그러나 뭐 크게 신형이다 구형이다 상는 신경 안 쓰고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또는 뭐 최장 잘 예쁘게 쓰면은 20년 정도까지라고서도 이제 요즘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효율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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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 기계와 같은 강인한 힘, 뭔가 강인한 이 파워를 원했던 것이었고, 또한 기계는 인간과 같은 어떠한 섬세한 면을 원했던 것 같은. 그래서는 뭐 이 영화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차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 영화인데 한 6, 7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뭐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역시 아주 미련데 이제 남자 여자 인간이 인간으로서 만나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고, 그런데 혼자 있는 인간에게 아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어떠한 정서적인 동반자처럼 다가와주는 기계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냥 뭐라고 할까나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충분히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나를 한마디로 나에게 공감해주는 기계적인 존재가 그려지고 있는 게 그녀라고 하는 이제 한 6, 7년 전에 만들어진 외국 영화인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혼자 되고 외로워져 갖고 조금 남겨지는 인간들에게 기계라고 하는 점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역시 가장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면으로서 다가올 때 어쩌면 가장 뭐 효용이라고 말하자면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다른 뭐 또 궁금한 거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제소 뭐 그냥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 5주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도 이렇게 또 좀 잘 좀 참여해 주셔서 그냥 앞에 하셨던 다른 선생님들 모두 대신해서 제가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 건강하시고요. 이제 또 봄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왕성하게 아주 활기찬 사람다운 모습으로서 아주 그냥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